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먼데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이훈재 원장입니다. 오늘 임플란트 오버덴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월요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실제로 크게 우리가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함에 있어서 큰 이슈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에 그 의미를 두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임플란트 오버덴처, 굵은 임플란트로 환자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하는 목적은 알베올라 리치를 보존하고 그리고 덴처의 유지력, 그다음에 저작 효율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뉴로머스큘라 시스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버덴처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버덴처를 제작하기 전에 우리가 덴처를 먼저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덴처를 제작하는 중에 우리가 이제 검사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새로 제작된 덴처를 델리버리 할 때 구강 내에서 바로 델리버리를 진행하는 것이 때로는 오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내에 조정하기 전에 기존에 만들어진 덴처의 내면에 날카로운 부분이나 또는 환자에게 페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정을 한 후에 구강 내에 넣고 약 5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커튼을 물려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죠. 그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내부에 프레셔 인디케이터 페이턴트 같은 거를 발라서 우리가 누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적합도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과도하게 눌리는 그러한 부위들은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조정이 끝난 후에 구강 내에서 덴처의 한쪽 편을 눌렀을 때 반대편이 틀니가 뜨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뜨게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덴처를 여러 군데를 눌렀을 때 덴처가 뜨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교합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합은 우리가 그룹 펑션을 많이 유도를 하죠. 그래서 밸런싱 사이트로 우리가 교합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좌우 측방 운동 또 전방 운동을 했을 때 좌우 또는 후방에서 이 밸런싱 효과를 주는 스탑이 형성돼서 덴처가 안정감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합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음에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교합이 불안정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자는 상하게 오버덴처를 끼고 계시고요. 하하게는 파셜 덴처를 끼고 계십니다. 이 환자의 구강내를 보게 되면 상하게 4개의 임플란트를 심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에는 로케이터 2개, 전방에는 자석 어태치먼트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하게는 양측 캐나인 투 캐나인의 지대치를 형성을 해서 우리가 RPD를 제작이 되어 있는 환자죠. 물론 제가 치료한 환자는 아닙니다. 이 환자분이 사용을 하실 때, 저작을 하실 때 소리가 나고 불편하다 하고는 주소를 가지고 내원을 하신 환자분이십니다. 자, 구강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우 측방 운동을 했을 때 상하게 덴처가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졌다 들어갔다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로케이터의 리텐션 파트가 많이 달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석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픽스처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결국 위해한 힘이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덴처를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오버덴처를 마무리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케이스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상하게 자연치와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자석 어태치먼트를 사용한 오버덴처가 되겠고요. 하악은 크라운 브릿지를 가지고 있는 자연치 상태입니다. 물론 대합되는 자연치가 고정성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덴처에도 많은 힘을 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환자분의 덴처 상태에서의 그 교합을 보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요. 예, 저 환자분이 좌우로 갈 때 덴처가 지금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과정을 굉장히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방 운동 이동할 때는 전방 운동 시에 구치부가 떨어지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거 역시 밸런싱 어크루전을 만들어주지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 우리가 방사선 사진을 보게 되면요, 가해지는 힘이 아래에 있는 자연존 치아나 그 다음에 임플란트에도 힘을 가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 치아에서 루트 위에 프랙처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에서는 상부에 뼈가 녹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교합이 부여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지금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상악의 자연치 루트와 임플란트를 이용한 자석 어태치먼트를 사용한 오버덴처, 그리고 하악에는 로케이터 2개를 사용한 오버덴처를 제작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구강 내에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자, 이 환자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측방 운동, 전방 운동을 했을 때 상악의 덴처가 전혀 뜨거나 또는 움직이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의 교합을 만들어 주어야 그 하부에 있는 잔존 치근이나 임플란트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어태치먼트를 이용하는 경우에 어태치먼트에 최소한의 힘이 가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좋죠. 그것이 이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덴처의 안정성이 좋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어태치먼트의 지지나 유지는 적은 거를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덴처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면은 어태치먼트에 가해지는 힘이나 지지력, 유지력 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것이 어디에서 힘을 받게 되냐 하면 임플란트 픽스처에 힘을 가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은 임플란트와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하게 되면 하악 같은 경우에 5군데로 나누죠. 멘탈 포라문에서 반대편 멘탈 포라문 전방까지 A, B, C, D, E로 나눕니다. 거기서 B와 D 부위에 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앞쪽으로 심어도 됩니다만은 그 위치가 일반적인 위치가 될 것이고요. 상악에서는 우리가 골이 좀 많은 부위인 견치 부위에 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 계획은 하악에서는 우리가 그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악의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가 성공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문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상악에서의 2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오버덴처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치료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임플란트 컨센서스에서 발표됐던 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가 상악에서 과연 성공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아직도 논란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악골이 부족한 경우에 임플란트를 우리가 식립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파노라마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컨비네이션 신드롬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상악 전치 부위에도 골이 다 녹아 있고요. 구치 부위에도 뼈가 다 녹아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상악의 인사이시브 파필라 밑에 있는 네소팔레틴 캐널 쪽과 다음에 맥실러리 투버로시티 쪽의 부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맥실러리 슈처 부위죠. 이 부위의 그 캐날 쪽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약간의 본그라프트를 통해서 이 부위에서 임플란트의 유지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양쪽의 그 맥실러리 투버로시티 쪽에서 골을 우리가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방과 후방에 미니 달보, 미니 볼 어태치먼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오버덴처를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를 방사선으로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두께가 두꺼운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꺼운 임플란트가 과연 상악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줄 수가 있는지 또 힘을 받아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팔로우업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과연 이렇게 좀 두께가 있는 임플란트를 넣어서 이렇게 미니볼 어태치먼트를 만드는 것이 과연 이 임플란트 오버덴처의 성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특히 이 환자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하악인데요. 하악에서 보시면은 양쪽 구치 부위에는 짧은 임플란트와 짧으면서 굵은 임플란트, 그 다음에 전방 부위에는 가는 임플란트, 또 중간 정도의 가는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고요. 똑같이 미니볼 어태치먼트를 연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이 상태에서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은 게 더 오래 갈까요? 아니면은 얇은 임플란트를 심은 게 더 오래 갈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악골에 있어서 그렇게 두꺼운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있는 것이 과연 좋은가? 그리고 두꺼운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 가해지는 노인 환자의 특별히 또 가해지는 그런 그 치료 후에 임플란트 식립 후에 통증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악 전치부 쪽에 얇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직경이 작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료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환자로 하여금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애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덴티움 임플란트 어태치먼트의 종류는 미니볼 어태치먼트, 그다음에 앵글드 미니볼, 그다음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포지셔너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덴티움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미니볼은 볼 어태치먼트보다도 좀 굉장히 작은 형태죠. 그래서 다양한 임플란트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오버덴처를 하하게 한다 또는 상하게 간단하게 한다 뼈가 적다 했을 경우에 얇은 임플란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미니볼 자체가 크게 픽스처에 힘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과거에 볼 어태치먼트 같이 이렇게 큰 걸 쓴다 그러면은 역시 그것 자체로도 픽스처에가 힘을 줄 수 있지만 미니볼 자체는 굉장히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유지 기능도 주면서 상당히 임플란트를 작은 직경에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악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골의 그 흡수 형태를 보게 되면 하악으로 다이버전트 되게 심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앵글드 어태치먼트를 써서 이렇게 미니볼을 사용한 어태치먼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덴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미니볼의 경우에 양쪽으로 벌어진 것보다는 교합력의 교합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서로 어태치먼트 간의 압력이 서로 방향이 틀린 거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력을 이용해서 잡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태치먼트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지셔너,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포지셔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로케이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케이터보다 환자분들이 느꼈을 때 조이는 느낌이 덜 하다고 합니다. 특히 2개, 3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이 로케이터를 쓰는 경우에는 상당히 환자분들이 조이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악보다는 상악에서. 그래서 상악에서 로케이터를 쓰고서 조이는 느낌이 있는 경우에 이 포지셔너를 쓰게 되면 환자분들이 조이는 느낌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포지셔너를 로케이터 대신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 포지셔너는 로케이터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자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고 끼는 것이 로케이터보다 더 부드럽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러한 그 로케이터는 우리가 봤을 때 그 힘을 많이 받아주고 또 많은 유지력을 내기 때문에 이 로케이터가 파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크류의 파절이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악 견치부에 로케이터를 설치를 하고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오버덴처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 환자분이 이제 구강 내에 봤을 때 로케이터가 없어졌죠.
그래서 구강내를 찾아보니까 그 위치에 이렇게 스크류가 부러져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크류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아마 픽스처에 많은 힘을 가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픽스처에 많은 본 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힘을 주는 그러한 어태치먼트를 상하게 사용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덴처 에이지가 젊으신 분들, 그러니까 60대 이런 분들은 아직도 그 많은 유지력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스크류가 부러지거나 픽스처가 녹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파셜 덴처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분은 상하계, 하하계 리무버블 파셜 덴처를 끼고 계시는 환자분이시죠. 그래서 치아가 흔들거리고 치아에 본로스가 있어서 발치를 하고 다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하계 레귤라 사이즈의 픽스처를 넣고 그다음에 로케이터를 연결을 했죠.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픽스처가 덴처에 달려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상악골의 경우에 이렇게 어태치먼트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 픽스처를 그 뼈를 녹이면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물론 이 골의 흡수 패턴이 하악으로 다이버전트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가해지는 교합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의 픽스처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교합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어태치먼트를 설치하는 것을 항상 권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임플란트 오버덴처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악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악의 로케이터와 하악의 로케이터로 이렇게 오버덴처가 되어 있는데요. 하악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30번대에 있는 픽스처의 그 사진을 보시면 거의 3분의 2 가량의 픽스처가 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로스가 생겼죠. 그래서 구강내를 열어보면 상당히 픽스처가 흔들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골이 흡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오버덴처에 있어서 이 임플란트의 본 로스 또는 본 로스가 일어난 후에 그 상태를 보게 되면 결코 두꺼운 임플란트나 또는 본이 있다고 너무 직경이 큰 임플란트를 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귤라 사이즈의 픽스처가 들어가 있는데 역시 골이 다 녹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이 염증이 생기고 나서의 그 골 파괴를 보게 되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다시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거보다는 작은 임플란트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골에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임플란트까지 실패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골 소실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써서 염증이 생겼을 때 빼고 다시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는다 그러면은 훨씬 더 골이 더 많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치료의 방향을 많이 바꾸죠. 그래서 치료의 방향을 가능하면 픽스처의 직경을 두껍지 않은 쪽으로다가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상악의 경우에는 골이 많지 않고 흡수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픽스처를 사용하는 것이 건이 많이 되고요. 하악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 어태치먼트를 하게 되면은 임플란트끼리 엮어서 하기 때문에 본 로스가 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환자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 오버덴처에 그 연결된 밑에 바의 상태를 보게 되면요, 픽스처가 많이 녹은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두꺼운 직경의 임플란트가 많이 녹았을 때 그 부위에 우리가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뼈가 많이 녹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임플란트 오버덴처의 증례인데요. 이 환자분은 클래스 3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상악에는 자연치 루트를 이용한 오버덴처를 돼 있고요. 하악에는 RPD에 로케이터 2개를 쓰고 있는데
지금 두 개가 다 본 로스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난 상태입니다. 예, 여기서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를 보게 되면 하악에 5개의 픽스처를 넣었고요. 상악에는 2개의 픽스처, 가는 임플란트 2개의 픽스처와 후방에 작은 사이즈의 역시 픽스처를 넣은 것을 여러분들이 사진상으로 볼 수가 있죠.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 덴티움에서 나와 있는 브라이트 임플란트는 상악에 심어 놓은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티슈 레벨의 2.5 직경의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뼈가 굉장히 얇았기 때문에 2.5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최종 보철을 어태치먼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2.5의 경우에도 충분하게 골에서 힘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후방에는 3.5 직경의 본 레벨, 브라이트 본 레벨을 심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브라이트 본 레벨은 3.5 직경이 제일 작은 직경입니다. 그래서 하악에 지금 5개의 3.5 직경의 브라이트 본 레벨을 심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악에 5개 심었으니까 오론 X의 개념으로다가 보철을 제작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환자는 기존 그 오버덴처에서 픽스처의 그 보너스가 심하게 일어났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버덴처로 해서 사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하악에 3개의 포지셔너를 장착을 했고요. 임플란트 2개는 후방에 2개는 픽스처를 어태치먼트 연결하지 않고 그냥 이 덴처의 지지만 받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방사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30번대 후방에 임플란트에서 상부에 본 로스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쪽에 뼈가 녹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당분간은 계속 이 오버덴처 형태로다가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현재 지금 템포러리로 기존에 쓰고 있는 덴처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방에 그 브라이트 티슈 레벨의 픽스처가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ISQ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악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임플란트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해서 4개의 임플란트로 오버덴처를 계획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상악의 지금 템포러리 상태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우측에 그 덴처를 보시게 되면 우측 덴처에 그 픽스처 위치가 약간 버칼로 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뼈의 위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뼈의 위치에 따라서 상악은 상당히 그 전방부에서는 전방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도 픽스처로 인해서 그 부위에 식립을 할 수 있다면 작은 직경에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환자를 보게 되면 환자분이 벌써 덴처에 치석이 끼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치석이 잘 생기시는 분이고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픽스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환자의 그 픽스처가 만약에 본로스가 생겨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하악에도 아마 티슈 레벨의 브라이트 임플란트 직경이 작은 걸 사용을 해서 최종 보철을 다시 수정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임플란트 오버덴처의 성공 요건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제가 나오지 않는 내용은 임플란트 직경을 어떤 걸 쓰겠냐, 임플란트 직경을 가는 걸 쓰겠냐, 두꺼운 걸 쓰겠냐 했을 때 잔존 치열에 가해지는 그리고 노인분들의 그 혈관의 영양 상태 이런 걸 봤을 때 실패 가능성은 항상 있다. 예, 그러면은 실패했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할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월요일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임플란트 오버덴처가 여러분들 이제 옵션도 적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결국에는 덴처에 달려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임플란트와 잘 조합해서 했을 때 좋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여러분도 한번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